네, 화요일 오후장 선곡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긴 합니다만 제한된 상승 속에 수급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 추세적으로 이 반등의 힘을 끌고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드는 시장입니다. 여전히 안심을 할 수가 없죠. 코스피는 2370선 밑으로 다시금 내려오고 코스닥 시장은 현재 864선에서 종목들의 각계 전투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 시장에 대한 중심 또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오늘 시장의 중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의 역습으로 첫 번째 주제를 꼽아봤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해졌었고 지금 조기 퇴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로나 수혜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우리가 컨택으로 대변됐던 종목으로 좀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는 언택이 아닌 컨택이 지금의 반등장을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언택트 시대 살고 있지만 투자자라면 컨택트, 다가올 컨택트 시대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이슈가 있으면서 이쪽에 대한 급격한 이야기들이 좀 자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언택이 끝나고 이제 컨택트가 확실히 오는 건지에 네.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시장이 한번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땐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다음에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늘 달고 있어야 되니 좀 이제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대응이 좀 수월할 수 있다라는 좀 거기가 좀 제가 생각했던 체크 포인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프라 때문에 좋다라는 부분은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재료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내년에 미국 인프라 투자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아직 오른 게 없으니 가격적인 매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를 갖다 붙이기에도 훨씬 용이하다라는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추석 기간 동안 부양책이 안 나오고 그 이후에 이 뉴스가 좀 맞아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 랠리를 이어간다면 우리도 언택 종목들이 조정을 딛고 다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갖다 거기다 붙일 수 있지만 재료 노출, 재료 소멸로서 반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이 반등의 힘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부양책 때문에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지만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려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에서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겹겹이 좀 매물대를 쌓아놓고 있는 언택으로 대변됐었던 성장주보다는 아래 종목단에 있는 종목들을 담아가기가 좀 수월하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하방 변동성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정말 오늘 수급도 그렇고 참 네. 수급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끌고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 부양책 이후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대선이라는 네. 또 그렇죠.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종목 안에서 집중을 하는 게 덜 오른 쪽에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맞춘다고 네네.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했었는데 네.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현금을 풀면서 좀 매매를 해볼 만은 하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현금 보유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현금 갖고 있느니 포스코 사시죠. 드렸던 말씀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포스코는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야 돼? 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시장에 이쪽에 대한 작은 호재들이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시장이 사실 주도주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기 올해는 대표적으로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세 끝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못 갔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식으로 쫙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인프라도 거기에 그렇습니다.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주도주가 인프라로 바뀌는 건지 유동성 단기 랠리의 단기 이제 맞추기인지. 그렇죠. 이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뭐로 봤었을 때 저는 철강 업종은 뭐 안 되면 내년까지 들고 가지 포스코 이 자리는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철강주에 대해서 어제 이제 철강주들이 강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나 네. 중국 쪽에서 살아나야 된다. 네네. 그리고 3분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또 4분기에는 철강 네. 가격도 좀 이런 부분이 둔화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경계감이 있어서 상승이 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그렇죠. 가장 최선호인가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나도 못 오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도 안 오른 종목들은 이유가 있죠. 근데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은 대대적인 인프라가 시작이 돼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중국 때문에 중국 내 철강 가격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포스코가 못 갔던 이유는 철강 가격이 좋으면 이게 마진 스프레드를 옮겨내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전이시켜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게 수요단의 자극이 없으니 건설을 지어야 철강 빔이든 자동차 강판이든 가격 인상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값만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렇죠. 실적인 지금 부담인 거죠. 굉장히 안 좋을 수 그렇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부터는 수요단에서 자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포스코라는 주가에는 이제는 이런 호재들이 반영될 타이밍이 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주가는 네. 내년에 인프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포스코를 담아가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주가 보면 무거워요. 그래서 무겁죠. 포스코도 대형주잖아요. 네. 그래 인프라 덜 오른 쪽에서에 대한 관심, 뭐 키 맞추기든 인프라 투자든 뭐든 내년까지도 연속성을 볼 수 있는 쪽에서 끌고 가는 전략이라면 포스코는 무겁다. 나는 네. 조금 더 여기서 탄력적인 종목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기계 쪽을 봐야 되나요? 뭐 다른 중소형 철강주를 봐야 되나요? 뭐 중소형 철강주를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포스코를 갖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대장이니까. 전 이상하게 포스코를 단타를 쳐도 잘 먹어요. 이상하게 저랑 포스코를 포스코를 보면 단타를 칩니까? 네, 예전에 자사주 매입한다고 3일 전에 샀다가 그 뉴스 이틀 있다가 팔았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쓸데없는 궁합이 잘 얘기였고요. 맞는 종목이네요. 올해 12월 옵션 만기 끝나고 난 다음부터 내년 3월부터 우리 공매도 재개되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관심이 없잖아요. 환율이 떨어져도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달에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 2, 3월에 매수 포지션으로 시총 상위주들을 담아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매수를 이제부터는 매수를 해도 3월부터는 프로그램을 만들 네. 수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시총 상위주들이 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 지나면 삼성전자를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 전략도 하나는 뭐 그런 선 중에도 네.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맞췄을 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시총 큰 놈이 좀 안정감이 있다. 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지금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물음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당장 인프라다 그러면은 사실 조선 건설이 다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저께 철강이 유독 좋았고 자동차가 어저께 유독 좋았던 네.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 이제 가려고 하는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근데 자동차는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선호주로 이야기해 주시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좋게 보세요? 좀 기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이라면 현대차는 저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 종목이에요. 실제로는 현대차 다른 자동차 부품주도요? 네, 그렇죠. 이제 오른 종목들은 좀 다들 그냥 내년까지 보자 좀 이렇게 좀 길게 네. 가고 싶은데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3분기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면서요. 미국 시장에서 엄청 좋아졌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 실적 발표 전후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되 기본적인 물량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좀 가져가려고 하는 네. 이런 스탠스 정도는 그 말씀드릴 인프라 수 있겠네요. 철강은 가져가고 지금 네. 삼성전자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실적 시즌 맞물려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네. 좀 끌고 가는 쪽에서 이쪽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사실 그동안 자율주행과 또 그린 뉴딜이라든지 IT 쪽에서도 긍정적인 뷰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쪽 오늘 그러니까 추경 매수는 또 아니라고 했어요. 네네. 그럼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또 이쪽은 담아보는 건가요? 자율주행 오늘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 칩셋 미디어를 네. 다시 사겠다라고 지난주에 깎게 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 최선호 네, 업종이네요. 못 샀어요. 다시 못 샀습니다. 네. 그거 머리만 벅벅 끓고 그날 관심주 들어가서 캠트로닉스는요. 지금 쉬잖아요. 네, 그것도 담아가고 있고요. 오. 자율주행 안에서는 확실하게 10월 달에 나올 수 있는 호재 뉴스가 있으니까 네. 그
테슬라 발표한 전후로 절반, 그 이후에 주가 흐름 보면서 나머지 매도 전략을 이럴 때 좀 담아가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좀 최근 쉬어가다 보니 수소차는 자율 반등이 좀 나오는 지금 오늘이 그런 날이지 않나? 네. 그래서 수소차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이 올 때는 좀 그때는 접근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마음이 가장 편하게 되는 것은 자율주행을 매수 타임을 가져가는데 좀 사실 많은 초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갖고 가는 건 철강이고 자동차와 네.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빠르게 매매하는 최선호 업종으로는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 이렇게 섹터. 쉬는 네. 날 또 매수하는 네. 기회로 삼아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탄력적인 쪽에서는 수소차까지도 네. 매수 타점을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IT는 어떨까요? IT는 이제 삼성전자가 호실 쪽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근데 이런 최선호 업종 대비로는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트럼프와 바이든을 봤을 때는 IT 쪽에서는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더 반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걱정은 되고 IT는 우선순위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컨택트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미중 싸움에서 화웨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IT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올해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죠. 실질적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실 이전까지는 바이든 후보는 친중의 성향이 강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선의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조금에 대한 좀 심오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을 홀수적 발표했는데 계속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가 좀 걱정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것을 빌미로 좀 이익 난 건 좀 챙겨두자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될지도 모른다. 근데 그날 만약에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 발표가 빵 터져준다면 이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괜찮긴 한데 나쁘진 않은데 매력도가 앞서서 얘기해 주신 업종보다는 좀 밀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저는 내년을 보고 긴 그림으로 가져가자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는요? IT 중소형 중에서는 이게 IT 섹터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게 오늘 올라오는 게 디스플레이거든요. 맞아요. 디스플레이가 엄청 좋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디스플레이는 한번 볼만합니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좀 드렸었는데 못 이제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서 중국과 가격 싸움을 해야 되니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포기해야 되니 뭐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비자발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IT의 투자가.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계속 공장을 짓고 장비 수입을 하게 될 테니 거기에 납품하는 종목들 오늘 오르는 종목 중에서는 힘스. 두 종목 정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힘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파이메탈 마스크 장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인장기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캔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었고 오늘 좀 출발하는 시그널이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라는 종목인데 지금 좀 거래 터지고 나서 주가가 좀 싱숭생숭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방 기업들이 LG 디스플레이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중국향에 대한 이제 아바코는 대표적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네. 장비 를 공급하는 기업이라서 이쪽에 대해서 이런 주가 흐름이라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오늘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이 IT 쪽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눌 수 있긴 하지만 애매한 자리에 있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맞아요. 진짜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이때 지금 앞서서 최선호 업종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보다는 우선수가 밀리는 IT를 들고 있는 것이 낫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낫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는 모돌은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현금보다는 갖고 있는 게 더 나은가요? 디스플레이는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 외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제 이런 쪽들은 테스를 그렇게 관심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저 테스는 좋게 보고 있어요. 추가 매수는 조금 제가 시장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되 갖고 있는 거는 계속 테스는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신규 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신규 매수는 테스가 나쁘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아니라 제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린 박자로 내 템포를 찾아가 보자. 좀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스마트폰 쪽도요? 네, 스마트폰도 그럼 마찬가지. 반도체, 스마트폰 쪽은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유 관점이지 네. 신규 매수를 했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고 네,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덜 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키 맞추기 안에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낫다라는 네, 거고. 그렇죠. 한번 트레이딩을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도 네. 단타라고 하면 한 달 정도 그러면 부양책이 나올 때 빵 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한 종목들은 더 탄력을 받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뭐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디스플레이 쪽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수가 계속 밀려요. 네.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네. 하방은 멈췄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러니 리포트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네. 리포트 나왔다 오면 아침에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윗꼬리는 달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 LG전자도 그렇고 금호석유 실적 좋다 하면서 신고가를 찍었고요. 더존비존, 하이트진로, CJ, 제이제당, 뭐 웹젠과 같은 종목도 네. 오늘 호실적과 실적 기대 나오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효과가 나온 이 종목들 안에서는 조금 더 주목할 종목이 있을까요? 자, 일단 LG전자는 조금 좋은 건 가전이 굉장히 좋은 건 알겠고 그다음에 아우. 스마트폰이 더 이상 이제 LG전자를 짓누르는 악재는 아니다라는 정도는 힌트는 얻었지만 사실 또 상승폭이 적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침에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상승폭을 많이 상당 부분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웹젠입니다. 웹젠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번에 출시한 R2M의 시장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이제 게임주의 핵심은 다음 기대될 종목 이제 이건데 내년에 이제 전민기적 중국이 이제 올해 하반기인가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론칭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것이 좀 뒤로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중국 쪽에서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스탠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알파가 돼서 게임주 안에서는 저는 웹젠을 가장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요. 금호석유는 사실 굉장히 좋은데 조금 신규 진입으로 추천드리기는 조금 부담되는 폭까지 네. 좀 상승이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고 추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으니 내 타이밍이 오기를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는 CJ 제일제당이 있었는데 사실 뭐 코로나든 아니든 먹고 사는 것은 소비는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소비 패턴을 봤더니 엔겔 지수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주가 흐름이라든가 차트로 봤었을 때 실적에 대한 호실적까지 기대된다 네. 한다면 오늘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는 CJ 제일제당은 좀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지 않나라고 판단해 봅니다. 아니 지금요. 네. 시장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흐름과 반비례로 빅텍이 네. 바로도 오르고 있어요. 네. 북한 아저씨, 북한 뭐 이슈 있습니까? 제가 이거 뉴스를 지금 체크 못 하고 왔는데 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안을 밀었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일정이 미뤄지면서 북한 이제 대북주에 대한 좀 주목도도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빅텍이 오르고 지수가 좀 반비례하면서 흘러내리는 흐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시장에 대한 리스크, 뭐 북한 이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글쎄요. 빅텍을 일중으로 보시면 지금 갑자기 올랐어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 갑자기 쌌는데, 네. 이거는 뉴스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지금 당장 뭐 빅텍을 매수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그러니까 것 시장에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네네. 이제 영향을 봐야 되겠는데 다행히 네. 뭐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은 없고요. 네. 지수는 소폭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빅텍은 오름세를 보이고 어느 정도 이제 북한발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뉴스를 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아직까지는 네.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현금을 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뷰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최선호 업종 안에서 종목 픽을 꼽아 오셨을까요? 네, 뭐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못 올랐고 내년에 인프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의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 드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 바켓입니다.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죠. 다들 아시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최앞단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두산 그룹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어서 밥캣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두산 밥캣이 주가를 좀 짓눌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두산 그룹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밥캣은 지켜나갈 거야. 밥캣은 버릴 수 없어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밥캣은 그만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랑 가치가 다시 한번 돋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기관이 계속 시장을 야속하게 매도하는 자리에서도 바켓은 꾸준히 담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좀 맞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너무 무겁다, 부담스럽다 하시면 두산 바켓 괜찮습니까? 그렇죠. 뭐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저는 뭐 바켓은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의 자리에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35,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사실 이제 미국 캐터필러 주가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두산 그룹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못 간 부분이 억울함이 있는데 이제는 그 억울함을 좀 벗어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종목 픽으로 두산 밥캣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흐름 속에서 2361선에 좀 머무르는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우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통해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